삼성전자 주주분들, 오늘 장 보면서 오늘은 진짜 40만 원 갈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좀 계실 겁니다. 저도 장 보면서 오전에 좀 약하다가 오후에 좀 가려나? 이 생각을 좀 했는데요. 분명히 올랐습니다. 전일 급락 이후에 다시 반등했고 장중에는 34만 3천 원까지 올라갔고 마감도 33만 4천 원으로 끝났어요. 생각보다 많이 오른 장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마음에 쏙 들지 않는 장이었는데요. 그냥 깔끔하게 위로 밀어붙이면 좋았겠지만 그렇지 못했죠. 아래에서는 받아줬고 위에서는 막혔고 종가는 회복했지만 외국인 수급은 아직 시원하게 돌아왔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올랐으니까 끝났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오히려 내일이 더 중요해진 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삼성전자 종가는 33만 4천 원이었습니다. 시가는 32만 3,500원, 장중 저점은 32만 1,000원, 장중 고점은 34만 3천 원까지 나왔죠. 전일 종가가 32만 3천 원이었으니까 오늘은 전날 밀렸던 흐름을 꽤 크게 되돌린 날이에요. 근데 이걸 단순히 삼성전자 오늘 반등 성공, 이렇게만 보면 놓치는 게 많습니다. 오늘 장은 그냥 오른 장이 아니라 시장이 삼성전자를 다시 중심에 올려놓을지 아니면 전날 급락 이후 하루짜리 되돌림으로 끝낼지 그걸 시험한 장에 가까워요. 자, 오늘 삼성전자 흐름을 가격으로 보면 더 잘 보입니다. 아침에 32만 3,500원으로 출발했죠. 시작부터 크게 띄워놓고 달린 장은 아니었어요. 전일 종가 근처에서 시작했고 초반에는 32만 1,000원까지 한 번 더 누렸습니다. 여기서 무너졌으면 오늘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을 거예요. 그런데 32만 1,000원 부근에서 버텼습니다. 이게 오늘 첫 번째 포인트예요. 전날 급락이 이어지는 장이었다면 이 가격대에서 다시 밀려도 이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삼성전자는 그 자리에서 다시 받아줬고 결국 장중에 34만 3천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건 그냥 우연히 오른 게 아니라 아래에서 물량을 받아보려는 돈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 봐야 할 건 34만 3천 원입니다. 오늘 고점이죠? 여기서 막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삼성전자는 아래는 지켰고 위는 확인했고 마감은 중간에서 끝난 장이에요. 약하다고만 볼 수도 없고 완전히 강하다고 말하기도 어려운 자리입니다. 오늘 마감가 33만 4천 원. 이 가격도 중요해요. 34만 원 위에 딱 안착하지는 못했지만 전일 종가 32만 3천 원에서 꽤 많이 올라왔습니다. 전날 무너졌던 심리를 일부 복구한 건 맞아요. 다만 34만 원 위에서 마감하지 못했다는 건 아직 위쪽 매물이 남아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일 삼성전자에서 가장 먼저 볼 건 33만 4천 원 부근을 지키느냐예요. 오늘 마감 가격을 내일 초반에 바로 깨고 내려오면 오늘 반등은 힘이 약해집니다. 반대로 이 가격 부근에서 버티고 다시 34만 원 위로 올라서면 전날 급락을 되돌리는 흐름이 이어질 수 있어요. 34만 원은 심리선입니다. 삼성전자 주주분들 입장에서도 33만 원대와 34만 원대는 느낌이 다르잖아요. 시장이 보는 눈도 비슷합니다. 34만 원 위에서 버티면 전날 빠진 거 다시 회복하려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고 34만 원을 계속 못 넘으면 아직 위에 매물이 많구나,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34만 3천 원입니다. 오늘 장중 고점이에요. 내일 이 가격을 다시 넘기고 그 위에서 거래대금이 붙으면 오늘 반등은 하루짜리 기술적 반등에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대로 34만 3천 원 부근에서 또 막히면 위쪽 매물이 아직 시장을 누르고 있다고 봐야 해요. 가격만 놓고 보면 오늘 삼성전자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32만 1천 원에서 아래를 지켰고 34만 3천 원에서 위를 확인했고 종가는 33만 4천 원으로 마감했어요. 내일은 33만 4천 원을 지키는지 34만 원을 다시 회복하는지 34만 3천 원을 넘길 때 누가 사는지 이 세 가지만 보면 됩니다. 자, 여기서 한 번 더 따져봐야 할 게 수급이에요. 오늘 삼성전자가 오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반등이 외국인이 다시 돌아와서 만든 장인지 아니면 외국인 매도 물량을 국내 수급이 받아낸 장인지 이걸 구분해야 합니다. 둘은 완전히 달라요.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는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한다고 계속 멀리 가는 종목이 아닙니다. 기관이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외국인이 계산을 바꿔야 더 멀리 갈 수 있어요. 외국인이 들어온다는 건 그냥 좋아 보여서 샀다가 아닙니다. 이 가격 위에서도
먹을 구간이 남아있다고 계산했다는 뜻이에요. 외국인은 삼성전자 하나만 보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엔비디아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마이크론이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미국 금리는 어디로 가는지, 달러가 강한지 약한지, 원화 환율이 외국인에게 부담인지, 한국 반도체 ETF에 돈이 들어오는지, 코스피 대형주 수급이 살아나는지까지 같이 봅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가 올랐다고 해서 바로 외국인 돌아왔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내일 봐야 할 건 외국인 매도 강도가 줄어드는지입니다. 오늘처럼 가격은 버티는데 외국인이 계속 팔면 반등은 이어질 수 있어도 무게감은 부족해요. 반대로 34만 원 위에서 외국인 매도가 줄고 기관까지 같이 받으면 분위기는 확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율도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장중에 1,550원을 넘었고 경주간 거래 마감도 1,545원대였습니다. 이 정도 환율이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국 주식 사기가 편하지 않아요. 주가가 올라가도 원화가 약하면 환차손까지 같이 계산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삼성전자에서 진짜 좋은 신호는 이거예요. 환율 부담이 있는데도 외국인 매도 강도가 줄어든다. 34만 원 위에서 가격이 버틴다. 34만 3천 원을 넘길 때 거래가 붙는다. 이 세 가지가 같이 나오면 시장은 삼성전자를 다시 중심 후보로 볼 수 있습니다. 해외 분위기는 오늘 삼성전자에 분명히 우호적이었어요. 전날 미국장에서 반도체 지수가 크게 반등했고 엔비디아도 다시 살아났고 마이크론 흐름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국내 반도체주가 오늘 반등할 명분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미국 반도체주가 올랐다고 삼성전자가 자동으로 따라가는 장은 아니라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시장에서 다른 질문을 받고 있어요. 삼성전자 좋은 회사인 거 시장은 다 압니다. 메모리도 있고 파운드리도 있고 스마트폰도 있고 가전도 있고 현금도 많죠. 근데 지금 시장이 묻는 건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HBM에서 다시 점수를 받을 수 있냐? 이 질문입니다. 하이닉스는 이미 HBM에서 프리미엄을 받았어요. 시장이 먼저 인정했고 주가도 먼저 움직였습니다. 반대로 삼성전자는 계속 검증을 요구받고 있죠. 샘플 출하가 실제 고객사 검증으로 이어지는지, 수율이 잡히는지, 양산과 매출로 연결되는지 시장은 이걸 계속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HBM4E 샘플 출하를 시작한 건 분명히 중요한 재료예요. 12단 HBM4E, 최대 16GBps 속도, 개선된 전력 효율과 열 성능. 이건 그냥 새 제품 하나 더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AI 서버 메모리 시장에서 다시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HBM을 쉽게 말하면요, GPU가 천재의사라면 HBM은 그 옆에서 수술 도구와 환자 기록을 초고속으로 꺼내주는 수술팀입니다. 의사가 아무리 천재여도 도구가 늦고 기록이 늦고 옆에서 데이터를 못 밀어주면 수술 속도가 안 나오잖아요. AI 서버도 똑같습니다. GPU 혼자서는 안 돼요. 옆에서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밀어주는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그게 HBM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HBM4E에서 정수를 받는다면 그건 단순한 제품 뉴스로 끝나지 않습니다. AI 서버 공급망 안에서 삼성전자의 위치가 달라질 수 있어요. 단순 디램 사이클만 보는 회사가 아니라 AI 메모리 공급망 안에서 다시 자리 잡는 회사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봐야 할 것도 있습니다. 샘플 출하는 시험대에 올라간 거지 합격증을 받은 건 아니에요. 고객사 검증, 수율, 발열, 전력 효율, 양산 일정, 가격 조건까지 통과해야 실제 돈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가 반등했어도 시장이 완전히 안심하지 못하는 거예요. 수율도 그냥 기술 용어로 보면 안 됩니다. 수율은 결국 돈이에요. 제품 100개를 만들었을 때 정상 제품이 몇 개 나오느냐가 수율입니다. 정상 제품이 많을수록 같은 장비, 같은 인력, 같은 시간으로 더 많이 팔 수 있죠. 그러면 원가는 내려가고 마진은 좋아지고 고객사 대응도 빨라집니다. 동업방으로 보면 쉬워요. 똑같은 재료와 똑같은 시간을 써서 동업방 100개를 구웠는데 그중 50개만 팔 수 있으면 장사가 힘듭니다. 그런데 90개를 팔 수 있으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HBM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율이 잡힌다는 건 기술이 좋아졌다는 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돈을 더 잘 벌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국내 뉴스도 오늘 삼성전자 반등을 설명하는 중요한 축이에요.
이번에 나온 반도체와 AI 메가 프로젝트는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그냥 제목만 보고 넘기면 안 됩니다. 삼성전자는 광주 반도체 팹에 400조 원 규모 투자가 거론됐고, 천안과 온양 쪽 HBM 팹에는 56조 원 규모가 언급됐습니다. 여기에 SK하이닉스까지 서남권 신규 반도체 거점을 같이 밀고 들어오죠. 정부가 말하는 서남권 반도체 허브 전체 규모는 800조 원대로 커집니다. 그러니까 이걸 삼성전자 공장 하나 더 짓네, 이 정도로 보면 안 돼요. 이건 삼성전자 하나의 뉴스이면서 동시에 한국 반도체 생태계 전체의 뉴스입니다. 공장을 짓는다는 건 그냥 땅을 사고 건물을 올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장비가 들어간다는 뜻이고, 소재와 부품이 필요하다는 뜻이고, HBM을 늘린다는 건 후공정과 패키징 부담이 커진다는 뜻이에요. 삼성전자 주가가 버티면 그 다음 돈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주변으로 번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가 늘어난다는 건 전력과 냉각이 같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반도체만 있다고 돌아가지 않아요. 전기가 필요하고 열을 식혀야 하고 서버가 멈추지 않도록 인프라가 깔려야 합니다. 반도체가 엔진이라면 전력과 냉각은 엔진룸 전체예요. 엔진만 좋아도 전기와 열 관리를 못하면 앞으로 못 갑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오늘 33만 4천 원으로 마감한 게 단순히 삼성전자 주주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버틴다 그러면 시장은 바로 옆을 봅니다. 장비는 누가 들어가느냐, 후공정은 누가 맡느냐, HBM 패키징은 어디로 가느냐, 데이터 센터 전력은 누가 깔아주느냐, 냉각은 누가 맡느냐, 이 질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다만 순서를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입구는 삼성전자예요. 오늘 삼성전자가 반등했고 33만 4천 원으로 끝났고 장중에 34만 3천 원까지 갔습니다. 이 흐름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반도체 장비, 후공정, 패키징, 전력 인프라, 데이터 센터 냉각까지 보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내일 34만 원 위로 다시 올라서고 34만 3천 원을 넘기면 시장 질문은 바뀔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반등이 진짜냐에서 삼성전자 이후 돈이 어디로 번지냐로 바뀌는 거죠. 그때 주변 섹터까지 같이 움직이면 오늘 반등의 신뢰도는 훨씬 커집니다. 반대로 내일 삼성전자가 33만 4천 원 부근을 지키지 못하고 34만 원 회복도 실패하고 외국인 매도까지 계속 강하게 나오면 오늘 반등은 하루짜리 되돌림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뉴스는 좋습니다. 그런데 좋은 뉴스와 좋은 가격 흐름은 달라요. 시장은 항상 뉴스보다 가격으로 먼저 답을 줍니다. 보유자분들은 오늘 흥분하지 마세요. 올랐다고 해서 모든 리스크가 사라진 건 아닙니다. 오늘 진짜 좋은 부분은 32만 원 초반을 지키고 33만 4천 원까지 마감했다는 거예요. 찝찝한 부분은 외국인 수급이 아직 완전히 돌아왔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유자분들은 내일 딱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33만 4천 원 부근을 지키는지, 34만 원 위에 다시 올라서는지, 34만 3천 원을 넘길 때 거래 대금이 붙는지, 그리고 외국인 매도 강도가 줄어드는지, 이 신호가 살아있으면 오늘 반등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규로 보는 분들은 급하게 따라가지 마세요. 삼성전자가 오늘 반등했다고 해서 내일 아침 바로 쫓아가야 하는 장은 아닙니다. 좋은 뉴스가 있고 미국 반도체주도 좋았고 삼성전자도 반등했지만 위에는 아직 매물이 있습니다.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아요. 신규 입장에서 제일 위험한 건 오른 걸 보고 마음이 급해지는 겁니다. 34만 원 위에서 안착하는지, 34만 3천 원을 넘을 때 거래 대금이 붙는지, 외국인 매도가 줄어드는지 이걸 보고 접근해도 됩니다. 좋은 회사라도 아무 자리에서 들어가면 고생합니다. 관망자분들은 삼성전자만 보지 말고 삼성전자가 만든 길을 같이 보세요. 오늘 삼성전자가 33만 4천 원으로 끝났다는 건 반도체 전체가 다시 한번 기회를 얻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는 반도체 장비, 후공정, 패키징, 전력 인프라, 데이터 센터 냉각까지 같이 봐야 해요. 지수는 결과고 중요한 건 돈의 이동 경로입니다. 여기서 많이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외국인이 팔았으니까 오늘 반등은 가짜다. 이건 너무 단순해요. 외국인이 팔았는데도 가격이 오른 건 그 매물을 받아낸 돈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진짜 위험한 건
외국인이 파는데 아무도 못 받아서 가격이 무너지는 장이에요. 오늘은 적어도 그런 장은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착각은 이겁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올랐으니까 이제 걱정 없다. 이것도 아닙니다. 오늘 반등은 의미 있지만 아직 외국인 수급이 완전히 돌아온 건 아니에요. 삼성전자가 더 강해지려면 34만 원 위에서 버티고 34만 3천 원을 넘고 외국인 매도 강도가 줄어야 합니다. 가격과 수급이 같이 맞아야 해요. 세 번째 착각은 뉴스가 크니까 계속 간다는 생각입니다. 정부 투자 발표, 광주팹, 천안 운양 HBM팹, AI 데이터 센터, 피지컬 AI 다 좋습니다. 하지만 뉴스가 크다고 주가가 자동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그 뉴스가 돈의 이동으로 이어져야 하고 그 돈이 삼성전자 가격 위에서 확인돼야 합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반등했죠? 그런데 이런 날 오히려 더 많은 분들이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올라서 깊은데 외국인은 아직 부담이고 환율은 높고 34만 원 위에서 계속 들고 가도 되는지, 내일 눌리면 기다려야 하는지, 아니면 오늘 반등이 하루짜리인지 혼자 판단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이에요. 주식에서 제일 위험한 순간이 언제냐면요, 빠질 때가 아닙니다. 기준 없이 오른 종목을 볼 때예요. 오르면 늦은 것 같고 눌리면 끝난 것 같고 뉴스가 나오면 따라가고 싶고 외국인이 팔면 바로 겁이 납니다.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를 들고 있어도 불안하고 안 들고 있어도 불안해요. 그래서 이번 자료를 그냥 종목 리스트로 만든 게 아닙니다. 오늘 삼성전자처럼 주가는 올랐는데 외국인 부담은 남아있고 뉴스는 좋은데 환율은 높고 반도체는 살아있는데 돈이 어디로 번질지 헷갈리는 장에서 기준을 잡을 수 있게 만든 자료예요. 자료 안에는 딱 필요한 것만 넣었습니다. 삼성전자 보유자가 내일 봐야 할 가격 기준, 외국인 매도가 진짜 위험해지는 구간, 기관이 받아주는 반등과 하루짜리 반등을 구분하는 방법, 삼성전자 이후 돈이 번질 수 있는 반도체 장비, 후공정, 패키징, 전력 인프라, 데이터 센터 냉각 쪽 자금 흐름, 그리고 AI 주식 보조지표 템플릿과 시장 모니터링 대시보드까지 같이 정리해뒀어요. 쉽게 말하면요, 뉴스 제목만 보고 흔들리지 않게 삼성전자가 진짜 강한 건지, 그냥 하루 반등인지, 그 다음 돈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직접 체크할 수 있게 만든 기준표입니다. 종목 찍어주는 자료 아니에요. 이 자료가 필요한 분들은 딱 이런 분들입니다. 삼성전자를 들고 있는데 내일 34만 원을 못 넘으면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다. 외국인이 계속 파는데도 주가가 오르면 이걸 믿어도 되는지 헷갈린다. 삼성전자만 보고 있다가 반도체 장비나 전력 인프라 쪽 움직임을 자꾸 놓친다. 뉴스는 많은데 뭐가 진짜 주가에 영향을 주는 뉴스인지 구분이 안 된다. 이런 분들은 자료 받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당장 매수하라는 게 아닙니다. 오늘 오른 종목을 쫓아가라는 것도 아니에요. 먼저 기준을 잡자는 겁니다. 기준이 있어야 내일장이 흔들려도 괜히 공포에 던지지 않고 괜히 고점에서 따라붙지도 않습니다. 삼성전자는 이제 단순히 오른다, 빠진다로 볼 종목이 아닙니다. HBM, 외국인 수급, 환율, 반도체 장비, 후공정, 전력 인프라까지 같이 봐야 하는 구간이에요.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창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설명란 링크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가 확인할 수 있게 댓글은 꼭 구독 완료 4글자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오늘 삼성전자 반등을 보고도 내일 어떻게 봐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하다면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혼자 뉴스만 따라가면 계속 늦습니다. 자료 받아두고 내일장부터 기준 가지고 보세요. 구독, 좋아요, 댓글에 구독 완료, 그리고 설명란 링크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33만 4천 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장중 저점은 32만 1천 원, 장중 고점은 34만 3천 원이었죠. 전일 급락 이후 반등은 분명히 나왔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더 중요합니다. 내일 삼성전자가 33만 4천 원 부근을 지키고 34만 원 위로 다시 올라서고 34만 3천 원을 넘기면 오늘 반등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외국인 매도 강도까지 줄어들면 시장은 삼성전자를 다시 중심 후보로 볼 수 있어요. 반대로 33만 원대 중반을 지키지 못하고 34만 원 회복에 실패하고 외국인이 계속 강하게 던지면 오늘 반등은 하루짜리 되돌림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가격과 수급을 같이 봐야 해요. 하나만 보면 흔들립니다. 오늘 흐름은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삼성전자가 34만 원 위에서 실제로 안착할 수 있을지, 그리고 오늘 반등 이후 돈이 반도체 장비, 후공정, 패키징, 전력 인프라, 데이터 센터 쪽으로 어떻게 번지고 있는지 더 자세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